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증시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흔히 이렇게 급등락이 큰 시장을 보면 우리는 앞에 검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검은 월요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닥 지수가 3.6%가 마이너스가 빠졌는데요. 이는 2019년도에 최대 낙폭을 보였던 하락폭이고요. 이러한 하락폭은 흔히 나오지 않는 강력한 하락의 출현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피해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말은 쉬워요. 말은 누구나 뭐 손절이라는 말을 하고 대응이라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절과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말은 또 할 수 있어요. 이 가격에 손절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들고 있는 입장이라면 저 또한 쉽지가 않아요. 저 또한 쉽지가 않고 이제 대신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뭐 어떤 행동 범위를 좁혀가며 손실폭을 줄여가는 형태로 뭐 진행이 되는 거지 어떻게 다 잘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손실폭이 확대가 되었을 거고 그러한 손실폭 때문에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은 잘 되겠지라는 말뿐이 드릴 수가 없고요. 두 가지예요, 사실. 주식에서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잦은 매매가 되는 잦은 매매 중에 특히 이렇게 급격한 하락장에서 손실폭이 컸는데 손실폭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이를 빨리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갔는데 이 종목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물려있던 종목이 이때 이제 낙폭과대로 많이 떨어져서 얘가 올라가고요. 잘 가던 종목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엇박자를 탄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식을 하면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게 힘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이 많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당일 매매라든지 뭐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엇박자가 나게 되면 양쪽으로 손실폭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정말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처럼 1200개가 넘는 뭐 정확히 말하면 1163개인데 장 중에 1600 뭐 거의 1200개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종목의 상승과 1200개에 육박한 종목의 하락이라면 말 다 한 시장입니다. 이거를 팔고 어디를 옮겨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시장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 드리겠습니다. 청고점이 붕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뭐 많은 부분 그리고 손절에 대한 물량도 오늘 상당히 출회가 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장 막판 그리고 장초 예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 장 막판은 스탁론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스탁론으로 제가 사실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당일 청산 이 장 끝나기 전까지 청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나가는 걸로 저는 또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초에 이제 미수나 이런 반대 매매가 나갈 때 이제 장초에 나가죠. 하한가에 이 수량이 걸어져 버리기 때문에 장초에 급락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이러한 현상이 크게 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급적으로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며 바닥이 확인되면 확인된 종목에 대한 낙폭과대를 노리지 떨어지는 칼보다는 확인된 칼을 저희가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설픈 자리에서 자면 하락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언급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일의 미국 시황에 대해서는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일단은 반도체 장비에 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삼성전자가 일본행을 가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버렸네요. 오늘 크게 무너져서 이쪽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반사 이익 섹터는 이번 주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에 이제 어젯밤에 출국을 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거래선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의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제 말은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총수가 지금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위기감이, 한일 무역 분쟁, 즉 정치적 분쟁으로 할게요. 무역 분쟁보다도 기술 이런 부분이 전부 정치적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태가 더 심각해짐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출국으로 인해 재고 부족이 가속화될 것 같다. 공장 중단 사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하락폭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심리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실상 일본에 대한 그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제재로 인한 리스크가 하반기 3, 4분기의 실적을 더 안 좋게 만들 거라는 시장의 견해가 강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더 문제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일이죠. 7월 21일인데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어제 금요일날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이제 이런 정치적 발언을 떠나서요, 지금 현재 정부 자체가 강경이에요. 강경 대응이고, 이 강경 대응 상태에서 부딪혀버리면 과연 국내 기업들이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실 제 개인으로서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아는 것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간다라는 거는 몸으로는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116에서 117, 1180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면이 바닥에 징후가 나왔는데 계속 불안하던 게 환율이었고,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수위가 늘어났을 때 트리거가 이재용 부회장이 돼버렸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야 이제 당연히 실수가 없는 관계고요. 근데 리스크 관리가 이제 상당 부분 과거에 물려 있는 게 문제일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과거에 샀던 부분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 처리가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부터, 아주 가까운 최근에부터 문제가 됐던 거 먼저 정리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과거에 마이너스가 심각한 종목들은 일단 놔두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추가 보복 대기되는 게 수소, 전기차, 배터리, 뭐 자동차, 뭐 금융 제재까지 등등 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걸 플러스해서 군수 뭐 물자 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막 엮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 근데 이게 자꾸 미국과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미국 쪽에서 반도체를 때리는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쉬운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현 시점의 상황이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전일 라이브에서 언급을 했었죠. 이제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 이렇게 일단 있는데, 금리 인하의 우려, 일단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 파월이 10월 11월 하원 그리고 9일날 연준 포럼 개최해서 발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끝나고, 그러니까 내일 장 후반에도 그렇게 장이 좋을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 됩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그나마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외에는 지금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일단은 2주 전부터 바뀌었죠.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여파가 지속되면서 이쪽 섹터만 살았습니다. 사실 거의 이쪽 섹터만 살고, 그다음에 손정이 이쪽 좀 살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저도 우리 그 교육하시는 우리 교육분들과 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긴 갔죠. 이쪽 집중적으로 하고 이쪽 관련주 쪽으로만 지속적으로 몰고 있지만은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쪽은 뭐 동진 세미캠을 주로 공략을 해서 끌고 가고 있어서 이제 단기 고점을 노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기 고점으로 가는 과정을 판단을 하고, 일단 이런 소비재를 공략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겠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또 뭔가의 흐름이 변할 예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뭔가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 달렸고 시장을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협주를 지난 주말에 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 시가 손절이 일부 되고요. 손절이 일부 되고, 이제 뭐 내일 추가적으로 손절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손절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생각 외로 이렇게 돼서 일단은 뭐 지금 비건과 슈퍼매파 볼튼의 교체가 이렇게 가야겠죠. 뭐 위치가 교체가 되는 게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손실폭을 축소해서 정리하고 다시 원점부터 보는 생각을 가질 거고요. 손정에 관련 AI주는 뭐 링크 제네시스, 뭐 게임주도 되겠죠. 그리고 줌 인터넷 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였고, 게임주는 여전히 플레이위드가 잘 나가다 보니까 뭐 훅발로 딱 하나 있죠. M게임 지금 살아있는 거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전일 이제 언급을 드렸던 지금 돌파구는 실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강한 종목에서 진짜 지수가 바닥을 쳤을 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이게 지금이야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실적 호전주, 즉 낙폭이 확인된 이후 실적이 호전되고 수급이 어느 정도라도 있는 종목, 단 역배열은 안 돼요. 지금 역배열 종목은 철저히 배제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왜 역배열 종목이 쉽지가 않냐면요. 이 매물이 너무 많이 쓰였어요. 그동안 물려서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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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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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매물이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던 애는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뭐 매집이고 얘가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터지면 그때 뭐 상황이 바뀌는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거는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 걸려서 이게 윗꼬리를 휙 달지는 감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종목은 대폭 줄였습니다. 종목은 대폭 줄이고 이따가 시장 보면서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종목을 대폭 줄인 이유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많은 종목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에서 매매하는 종목 진짜로 동진세미캠하고 완전히 뭐 작전주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그 유통 물량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에 분할 매수하고 물려서 살리로 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에어 부산 조금 했다가 아주 강한 종목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 오늘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 몇 개 정도만 선정해서 정막판에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가죠. 오전장부터 너무나 강하게 뺐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레버리지가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이제 하락권에서 일부 비중 축소를 해버렸어요. 어제 수익 실현을 못하고 어제 인버스도 팔아버리고 약간 저 또한 엇박자가 납니다.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대응하나의 차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종목을 매수할 생각 엄두도 안 냈습니다. 중간에 이제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을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수가 이렇게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빠졌죠. 빠지는 구간에 사실 동진이라는 종목, 즉 주도주를 매수를 하려고 대기했는데 안 빠졌어요. 시장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보면 그나마 막판에 이게 좀 올린 거지, 장중에서는 한 300억 가까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한 1000억 넘게 매도를 하다가 진짜 소폭 매수로 바꿔서 마무리를 했어요. 코스닥 자체가 지금 1200억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난 매도세입니다. 엄청난 매도세고, 그 매도가 집중된 게 이번에 IT입니다. IT 하드웨어 쪽, 특히 하드웨어 쪽이 장비죠.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휴대폰 쪽이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 그나마 이제 덜 맞았는데 상당히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인은 다 팔았죠. 다 팔았습니다. 거의 안판 섹터가 없이 전부 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증시 자금 동향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 5일까지 해서 아직 신용잔고가 10조 2천억인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또 미수가 금요일날 올라왔네요. 시장이 좀 좋아 보여서 단기 반등을 할 것 같아서 이 들어온 미수 자금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금요일날 목금 제가 봤을 때 목금 이틀 들어온 게 이제 뭐 문제가 될 거는 오늘부터 내일 아마 미수 쪽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시장. 해외 증시는 오늘 뭐 중국만 좀 볼게요. 중국만. 중국 지수만 보면 중국도 오늘 2.5%가 넘게 크게 빠졌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구간에서 일단 한 번 정도 지지가 줄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밀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는 빠지지 않겠죠. 근데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갈 것 같고, 그나마 우리는 중국 증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중국이 그나마 좀 버텨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그리고 다음을 보면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2.2%면 많이 떨어졌죠. 오늘 양 지수가 개파락이 됐는데, 뭐 이러한 출발이 될지, 이러한 하락의 출발이 될지는 아직은 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장담하기 어렵지만 매도의 강도가 좀 세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해야죠. 바닥을 돌리는 걸 정확히 확인을 하고, 이런 구간하고 똑같아요. 직전 저점이 올라가는 순간 붕괴가 되면 크게 맞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이평선이 약간의 좀 부담이 됐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평선을 돌려만 줬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갭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오늘 하락폭이 컸고요. 지금 하락폭은 올해 들어서 최고 많아요. 3.67은 제일 많습니다. 제일 하락의 강도가 올해 연도에서는 가장 많고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죠. 여기까지 뭐 내일 지지를 해줄 거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지가 어디인지 바닥이 어디인지는 논하는 것보다는 바닥을 돌리는 이런 모습만 논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 논하고 빼면 또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이게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이 안 되면 서서히 봐야 돼요. 서서히. 서서히. 자, 그럼 네, 종목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과거 종목부터 볼게요. 여기 이쪽은 이 뒤에는 이제 주 종목부터 볼게요. 주 종목부터. 동진 세미캠, 이게 과거에 막 밀려 들어오는 종목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더 힘든 부분이, 얘는 시간 외에 변동성이 컸네요. 시간 외에 좀 마이너스 0.7에서 1%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뭐 상승의 각도, 오늘 나온 거래량, 거래 대금 다 양호합니다. 이 안에서 주도주기 때문에 롤링이 될 거고,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쉽게는. 그래서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매매가 시작돼서 이 안에 금액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안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을 타고 싶었는데 안 내려줬어요. 그래서 더 가는 걸로 일단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더 가는 걸로. 근데 단기 고점을 직전 고점 부분까지 보는데 15,000원에서부터 분할 매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5,000원부터. 그리고 후성은 좀 약하죠. 약해서 안 공략했고요. 5일선 반등 정도뿐이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경인양행은 장중에 언제나 이때 봤다가 바로 손절이 들어갔어요. 이게 약해서 그래요. 종목이 지금 시장은 대장주 아니면 공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장주도 지금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그 판국이기 때문에 설사 대장주도 힘든데 일반 종목이 가겠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죠. 이것도 변동성 확대 구간에 있어요. 변동성 확대 구간에 있고 눌림목을 공략해 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가다가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완전히, 그 한국의 사이가 또 180도 바뀌면 또 전략은 그때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 몇 개 좀 봐볼게요. 실적주 몇 개. Y엔텍,
일단 뭐 하락할 때 좀 덜 하락을 해줘서 좀 보는 거고요.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하는지까지는 일단 좀 지켜볼게요. 이 캔들 상황에서 이 수급은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돌파하고 강하게 가는 흐름이면 따라 붙을 생각입니다. 신고가를 가게 되면, 얘가 신고가를 가면 그때 이 종목을 공략을 해 볼래요. 차라리 신고가가 가면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가온미디어, 얘도 실적주인데 단지 하나 흠이라면 개인의 수급이 너무 많아요. 개인의 수급이 이때 이제 물려있는 수급이 너무 많고 이 고가에서 90만 주 들어가서 물렸으니까 이 수급이 좀 부담되는데 단기적으로만 좀 봐볼 생각이에요. 단기적으로만. 얘도 실적이 그나마 좀 양호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고하고 일단 청배열 만들어 놓으면 한 번 정도 움직일 흐름 보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웬만한 건 다 빠졌죠. 일단 기존에 봤던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테스, 여기 무너지면 얘는 이제 생명선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단기 그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 이거 돌리고 아니면 여기서 한참 걸릴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워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치면 뭐 관점을 전달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구간이 한번 무너지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A 이렇게 해서 파동을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딱 하면 새로운 파동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의 끝자락이 어딘지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 얘는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반등하면 비중 축소 할 거고요. 지난번에 봤던 삼성전기가 바닥을 깼습니다. 바닥을 깼어요. 일단 어제 장에 이제 여기 이탈이면 손절이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뭐 이러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자리를 깨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할 수 없는 구간이다. 이건 용기 있는 자만 매수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자만. 일단 뭐 삼성 전기는 그냥 리뷰하는 걸로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딱히 시장에서 종목을 보기가 어려워요. 뭐 지난번에 있었던 인디에프 하나 좀 봐보죠. 인디에프는 일단은 일정 부분 손절을 하고 일정 부분만 들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밀려서 좀 들었고 반등 주면 매도를 할 거예요. 반등 주면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이런 구간 보면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신규로 종목을 언급하고 신규로 종목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목을 좀 압축해 놓고 따로 이제 언급을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괜히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종목이 나가게 되면 큰 손실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간 많이 빠졌던 종목에서의 반등, 뭐 완전히 거래량 없는 저가주, 즉 뭐 이런 시가총액 300억짜리 이런 애들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극히 떨어져요. 평소에 8천 주면 이 4천 원짜리가 8천 주 거래된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나 지금 시장이 열악하고 문제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돌아오면 그때 시장에 대응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보다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빠진다고 해서 모든 걸 전량 손절을 해버리게 되면, 모든 걸 전량 손절을 하게 되면 시장 반등할 때 못 사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니 매도도 분할로, 매수도 분할로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목을 최대한 좀 압축을 해서 일단은 리뷰를 했고,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종목 로 조금 볼게요. 아, OLED 섹터를 좀 보죠. 그동안 OLED를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OLED에 대한 매수 의견을. 일단 이제 매수는 좀 보류를 하는 쪽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급락을, 이 상태에서 반등도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급락을 갭으로 떨어져서 대응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등을 노려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OLED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지금 현 상황이 IT를 때렸기 때문에 IT가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IT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바뀌고 그런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굉장히 많이 어렵네요. 굉장히 많이 어렵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심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많은 심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단기로는 램 테크놀로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단기로는. 근데 워낙 거래량이 적어서 이거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램 테크놀로지 정도. 러셀도 항상 움직였던 소형주고, 일단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종목은 사실 주도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주도주 아니면 매매가 하기 힘들어요. 동진 같은 경우도 이제 왜 이 종목만 매매를 하냐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그냥 이 자금이 3천억이 터지는 종목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러한 주도주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러한 섹터에서 3S 얘도 장중에 한때 상한가를 갔었죠. 좀 밀리긴 했는데 전부 다 이런 섹터 안에서 급등주가 다 나왔습니다. 이런 섹터 안에서 모나미, 럭스, 3S, 신성, 유진트 등등. 내일도 한 차례 더 움직임은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고점을 잡는 날로 내일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도록 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종목이 많이 없네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면, 시장 힘드시고 할 때 이런 하나의 원칙, 투자 원칙을 좀 만드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강의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카페에 오셔서 이제 2기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